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 대통령 모친상 네. 방송사들이 보도하면서 네. 시신 운구 장면이 드러난 방송 보도들이 꽤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문제의 장면은요. 환자 운반용 이동식 침대에 모셔진 시신이 병원에서 운구차로 이송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시신 운구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는 하얀 천에 덮인 일종의 예를 갖춘 모습, 그리고 입관 이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특히 연결식 장면에서 입관 이후에 장례 행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시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여진 화면은 그런 화면이 아니고요. 고인이 그 이종식 침대에 있고 그 천으로 그냥 이불로 보이는 천으로 쌓여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뒤에 김정순 여사가 뒤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황망한 표정이었어요. 예. 이 화면을 KBS, MBC, SBS, YTN이 영상으로 내보냈고요. TV조선이 사진을 이용해서 방송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 사이에 기자들의 멘트는 사실은 그냥 대통령의 이전 일정과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정도였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기사를 전하는 내용과 화면이 전혀 필요 없는 화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거를 수정을 했었는데요. 수정할 때도 그냥 병원의 전경을 보여주거나 네. 대통령의 어머니의 이제 생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림이 너무 필요해서 이런 사진을 넣었는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대통령 내외가 그 침통한 표정을 잡고 싶었다라고 백보양보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 그랬을 경우에는 내외의 얼굴을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이 화면이요 시신에 초점이 맞춰서 촬영이 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게 뭐 좀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오니까 수정은 다 빨리 했다면서요? 네. KBS와 MBC는 당일날 바로 영상을 수정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잘라서 다른 화면으로 대체해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예. SBS도 다음날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화면이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됐고요. 예. TV조선은 3일 지난 11월 10일에 수정을 해서 올렸고요. YTN은 제가 5일 확인해 보니까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해도 문제인 언론사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9일에 자사 유튜브 채널에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강한홍 여사 별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20분 분량이었는데요. 20초 분량. 예. 그런데 여기에는 문 대통령 모친 운구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영상을 보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시신 부분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모자이크 처리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해서 그냥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모자이크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상을 잘라버리면 되는데. 네.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 시신 운구 과정 화면에 쓰면 된다 안 된다, 보도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방송심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고요. 네.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개정한 2018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신을 클로즈업 촬영하여 직접 방송하는 것은 명백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시신을 클로즈업하여서 촬영한다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시신 상태일 때로 보여지고요. 시신이 직접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풀샷에서 시신이 운송되는 장면, 앰뷸런스로 이송되는 장면 등에 대한 촬영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예. 그런데 이 이유는 사실은 급박하게 세월호 침몰이나 재난 이런 보도 있잖아요. 이런 보도에서 우리가 정말 인양을 엄청 기다리고 있다가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에 이송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실은 얘를 다 갖춘 이후에 보여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보도에 있어서는 너무 생각이 짧은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짧은 보도였다. 네. 근데 계속 되풀이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관행인지 윤리성을 안 따지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난히 이런
시신 운구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에 고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당시에 TV조선과 연합뉴스 TV가 시신이 인소되는 장면을 생중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문제가 됐고 최근에 고 최진리 씨 관련 보도에서도 마이데일리, 뉴스앤 더 팩트 등이 일부 온라인 매체가 경찰이 시신을 운구하는 장면을 찍어서 그대로 사진 기사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필요해서 등의 이유로 시신 운송 장면을 생각 없이 보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가이드라인이 없다거나 방송심의 규정에 정확한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해서 무엇이든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번에 바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시신 이송에 대한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꼭 지침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냐. 그냥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다. 망자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화면을 그냥 갖다 쓰는군요. 네.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건 좀 문제가 되겠네라고 걸러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중간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네.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헬기를 타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네. 그 헬기는 해경청장이 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민원연에서 관련 보도 모니터 하셨다고요? 예.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엄청난 뉴스이기 때문에 보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보도가 별로 안 보이길래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한 기간은 신문은 1일부터 5일까지, 방송은 31일부터 2일까지 모니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신문은 토요판을 포함해서 4일 동안 한겨레가 9건, 경향신문이 4건을 보도했는데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2건씩 보도했고 중앙일보가 1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황당한 게 중앙일보인데요.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한두 건의 기사를 냈거든요. 예. 그런데 중앙일보는 단 한 건인데 이게 의견 기사였습니다. 칼럼이죠. 칼럼. 예, 스트레이트 기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칼럼 내용도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니고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칼럼이었는데 여기 대학 입시에서의 정시 확대. 네. 예. 그런데 이제 도입부에 지난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면서 요 내용 아주 간단하게 학생 이야기를 언급한 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도하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량이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이런 정도의 사안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좀 실망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기사 내용적으로는 크게 사참위 조사 결과와 유가족들의 반응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많은 기사를 낸 한겨레에서는 사참위 보도자료에는 없는 조타실에서 구조를 위해 부른 소방헬기가 한 대 더 있었는데 선회하다가 돌아갔다라고 보도했고요. 당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타임라인 같은 정보를 실어서 돋보였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보도였는데 사참위 발표 다음 날 조선일보 보도에는 유가족 반응이 전혀 실려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유가족들이 2일 날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 집회에 대해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4일에 세월호 추모제라더니 검찰개혁 구호 외쳤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도 딱 이 말입니다. 세월호 추모한다더니 정치적 구호를 했다라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단체들이 검찰개혁 같은 구호를 외친 걸 세월호 책임자 처벌 주장과 도매급으로 엮어서 정치 구호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예.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 행사가 금지됐는데 하고 있다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네. 종이신문으로 봐서는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 보도가 좀 문제다. 네네. 방송에서는 이걸 보도 아예 안 한 것도 있다고요? 예, 보도를 한 건도 안 했어요. 저녁종합뉴스에서. 바로 TV조선인데요. TV조선. 네, 사참위 중간 발표가 있었던 지난 31일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 고발인 대회가 있었던 2일까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참위 결과 발표가 있던 당일에 TV조선을 제외하고 지상파 3사와 종편 3사, YTN까지 모두 보도를 했습니다. 가장 도드라져 보였던 방송사는 MBC와 JTBC였는데요. 예. MBC는 톱보도로 4건을, JTBC는 5번째 보도로 4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MBC가 세월호에 더 높은 보도 가치를 매겼다고는 볼 수 있지만 둘 다 보도량이 4건으로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충실히 다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KBS가 2건, SBS와 채널A, MBN, YTN이 각각 1건씩 보도를 했습니다. 채널A와 MBN은 보도 순서가 너무 뒤였어요. 22번째, 21번째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굉장히 낮은 보도 가치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TV조선에도 하긴 했는데 네. TV조선은 아예 보도를 안 했다. 네, 네. 그럼 그날 당일 TV조선 보도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당일 TV조선 저녁종합뉴스는 날씨를 제외하고 23개의 보도 꼭지가 있었거든요. 예. 이 중에서 3분의 1을 타 방송사에서 하지 않은 보도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문제 아니죠. 그렇죠. 타 방송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TV조선이 사참위 발표를 무시하고 보도했던 그 날의 보도들이 꼭 그렇게 할 만한 보도 가치인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이날 TV조선이 단독을 달아 보도한 게 있었는데요. 단독이니까 다른 방송사에서는 안 나오고 TV조선만 관심을 가졌던 뉴스인데 첫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고위 외교관이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예. 근데 둘 다 하나는 검찰, 하나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출처로 받아쓰는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감 때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예. 이게 출처상 유의미했느냐 하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이 10월 안에 다 마무리됐는데 이 기사가 지금 나오는 것이 시기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단독이 아닌데다가 타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보도로는 보잉 항공기 일부의 균열 발견, 재개발 지역 합동 점검 착수, 양돈 농가 신음,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지역구 행사에 수시로 참석한다. 그리고 출판사 센터 무기 주간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TV조선이 좀 세월호 관련 보도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합리적 의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게 좀 오래됐어요. 즉 오래전부터 세월호 관련 기사는 TV조선이 보도를 안 한 경향이 있어요? 네, 세월호 관련 그 아이템을 다룬 건 무려 지난 5월 달이 마지막이었고요. 저녁종합 뉴스뿐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TV조선이 세월호를 다룬 보도가 전무했습니다. 당시 5월에 나온 보도를 보면 세월호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보도가 뭐냐면 사참위가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날이었어요. 예.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TV조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아주 기계적 중립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를 정쟁으로 묘사했는데요. 제목이 황교안 조사 의결 대 야당 대표 표적 탄압입니다. 네. 5월 1일 보도였는데 황교안 조사 의결이라는 사참위의 결정과 야당 대표 표적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그냥 vs 대결 구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때 신동욱 앵커는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를 향한 타겟 탄압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여야 대치 국면이 갈수록 가파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다는 정도였습니다. 예. 사참위 결정에 반발하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TV조선은 그대로 실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황교안 대표는 어떤 기구가 있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 조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용입니다. 심한 남용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사참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당연한 조사를 왜곡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황 대표 본인은 한 건데요. TV조선은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두 주장을 그대로 실어주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 5월에 네. TV조선이 다룬 세월호 관련 기사의 마지막이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쭉 보도를 안 했고 어찌됐든 이번에 보도를 안 한 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